안녕하세요. 부업주부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업주부.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했었던 제 회사에서 잘렸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히는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속해 있던 팀이 4명이 있었는데요.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저 이렇게 4명 있었는데 차장님 빼고 부장님, 과장님, 저 다 공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회사 상황이 참 어려웠었어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제가 뭐 사기업 인턴, 공공기관 계약직 등 뭐 여러 군데를 전전긍긍하다가 계약직으로서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요. 결국 제가 가고 싶어 했던 그 기업에 최종에서 떨어지면서 저는 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었어요. 여기서 더 준비를 해서 가고 싶어 하는 그 대기업에 아니면 외국계 기업에 들어갈 것인지 나이가 계속 차기도 하고 공백 기간도 길어질 것이 염려돼서 결국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벤처기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계약직 같은 경우는 기한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정규직으로서 어디든 소속돼 있으면서 안전하게 다음을 도모해보자 라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 전공 분야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깊었었고요. 그 회사의 인력들이 뭐 고학력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서울대 출신, 카이스트 출신 거의 반 이상이 석박사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덕분에 거의 국내에선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로 해외 수출, 일본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딱 입사 날이 연초 1월 완전 초였어요. 그때 시무식 날이었습니다. 회사에. 직원은 참고로 많이 안 됐어요. 한 20명 남짓한 아주 조그만 벤처기업이었었는데요. 시무식을 했는데 거기에 회사 사장님께서 저는 이제 첫날이라서 막 긴장 바짝 해 있고 회사 사장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무식 날인데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하게 돼서 미안하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매출도 많이 안 나오고 순이익이 마이너스 진짜 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신입인 저도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바로 우리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 연도 급여는 동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깎이지 않은 것만 해도 뭐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워낙에 회사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그래도 뭐라도 배우겠지 알아서 윗분들이 잘 헤쳐나가시겠지. 그런데 워낙 회사 분위기 자체가 너무 공기가 굉장히 무거웠고요. 다들 침울해 있었습니다. 회사에 있으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조금 다른 데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생각만.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전체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한 거예요. 그때 회사 사장님이 좀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긴급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전에요. 이틀 전에. 그 명단에 당연히 저는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 팀은 4명 중에 3명이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20명 정도 있던 인원 중에 한 8, 9명, 10명 가까이 그러니까 한 4, 50% 되는 인원이 공고사직 돼서 이틀 뒤에 바로 나가게 됐습니다. 비록 1년을 못 채웠지만 그에 해당하는 그 퇴직금,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일주일 동안은 잠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5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부업주부. 자, 첫 번째는 영원한 회사는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엘모 회사나 디모 회사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기업이죠. 여기서도 명예퇴직을 받는다고 하고 특히나 요새 같은 메로나 사태, 이 감염병 사태에 공고사직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조금 힘들어지고 국내에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회사가 힘들어질 수 있고 제가 다녔던 회사도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자각을 하고 들어가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굴지의 대기업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자영업자든 소상공인이든 프리랜서든 취준생이든 누구든 예상을 다 못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태 같은 경우. 그렇기에 저는 어디든 이직을 하든 항상 이 회사가 영원하진 않겠구나.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느낀 점은 언제 이렇게 우리가 될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라든지 근무 경험들을 기록을 남겨놓자. 리포팅 및 포트폴리오화를 시켜놓자. 보통 다들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은 월급 뽕을 맞으면서 월급 마약을 맞으면서 많이 일하든 적게 일하든 정해져 있는 월급을 받잖아요. 물론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지만
이런 직장인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해이해지게 되고,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가 이게 영원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그만두게 됐을 때 우리는 이직이라든지 그런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 기록,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어떤 업무를 수행했을 때, 실패 경험이든 성공 경험이든 어떻게든 PPT나 PDF로 자료를 하나하나 만들어 놓자. 물론 회사 환경에 따라서 회사 보안이 조금 까다로운 곳은 어떻게 사진 자료라든지 기밀 자료들이 많아서 자료화 시키기에 좀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조금 귀찮더라도 꼭 리포트를 집에 와서 그런 보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항상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면접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요. 발표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사업을 할 때도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미천이 되고 아주 소중한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자료를 남겨놓으시라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들어갔던 회사에서는 제가 뭘 하든 기록을 다 남겨놨었어요. 이직 면접을 할 때 또는 다른 여러분들만의 경험 자산으로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두 번째 말했던 것과 이제 비슷한 건데요. 언제나 이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자입니다. 갑자기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잖아요. 물론 저는 언제나 이직을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지만서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정말 당황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직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료 준비 항상 하시고요.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직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가 공부를 하라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국계 회사 쪽 해외랑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저는 영어 공부를 조금씩이나마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부업을 무조건 뭐라도 하고 있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물론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퇴직금의 여유가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요새 고용시장이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인 뭐라도 부업거리를 만들어 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들어갔던 회사에서는 제가 웬만하면은 조금은 소일거리라도 부업을 하려고 했고, 다행히 그게 진짜 도움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그 회사를 나오게 될 때 그 부업 덕분에 잠깐 생기는 공백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록 공고사직으로 나오게 되지만 그 회사 전 사람들에게도 안부 인사를 드리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회사 사람들 입장에선 저희들한테 굉장히 미안하죠. 막말로 자른 거니까요. 마침 그 공고사직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추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추석 때 인사를 좀 빡시게 좀 돌리거든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동생이나 선배나 아니면 제가 알고 계셨던 많은 분들에게 설날이든 추석이든 제가 빡시게 돌리는데, 그래도 한번 전에 같이 일했던 윗분들이었는데 한번 그냥 추석 인사나 드리자 하고 드렸는데, 한 며칠 뒤에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재취업 생각이 있냐고, 회사 상황이 좀 괜찮아져서 저를 다시 고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솔직히 마음이 떠난 지 오래됐고 다른 쪽으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중하게 거절은 했지만, 이렇게 그냥 인연을 조금이라도 놓지 않고 그렇게라도 뭔가 형식적인 인사를 드린 거였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어느 정도 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회사의 인연은 끊어졌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기회는 항상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공고사직 당한 회사에 대한 애착이 있고 애정이 참 많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회사의 재정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재취업의 기회가 온다면 다시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5가지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부업주부 이 메로나 사태 참 많이 힘드시죠? 저도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 메로나 일이 굉장히 많은 삶을 바꿔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조금씩 나아가요.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